안녕하세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지금 제가 뉴욕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쯤에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소셜 오피스에서 다 만들었고 거기에서 한 4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전 좀 빨리 나왔어요. 2주 조금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제 한국 경력은 내과 병동에서 3년 반, 요양병원에서 1년 정도, 그리고 사우디 병원에서 소아항암 병동에서 1년 반 정도 있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력을 기준으로 취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소아항암 쪽으로 가거나 항암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겠다 혼자 지레짐작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에이전시 관련한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저는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왔고요.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항암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뉴욕에 와보니까요. 항암 병동의 문이 굉장히 좁아요. 에이전시 널스들에게. 어떤 분 말에 의하면 에이전시 널스는 항암을 아예 줄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OCN이라는 서티가 없으면 에이전시 널스든 아니면은 스텝 널스로든 지원을 하던 간에 그 서티가 없이는 케모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마음 정리를 많이 했어요. 여기 현재 에이전시 측에서도 항암 부서 쪽으로 컨택을 해줄게 라고 얘기는 했는데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서티가 없고 그 서티를 모르고 온 건 아니거든요. 알고 왔었는데 그 시험 자체가 2019년도부터인가 시험 자체가 US, 캐나다에서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와서 봐야 하니까 와서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무튼 그 말을 듣고서는 저의 계약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열심히 경력을 쌓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에이전시 측에서 여러 군데 병원에 제 CV를 뿌렸고요. 옵션은 메설지 병동 갈래, ER 갈래, 아니면 마지막으로 ambulatory care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에 ambulatory care라는 게 너무 생소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아웃페이션트 보는 클리닉이더라고요. 시티 하스피털에.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냥 ambulatory care를 가보겠다고 우선 얘기를 했어요. 아예 해보지 않은 부서고 사실 외래인 거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메설지를 다시 겪고 싶진 않았고요. ER은 좀 제가 신규 때 한 3개월 정도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 성향과 그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나이트 킵을 하게 될 텐데 병동을 가게 되면 나이트 수당도 못 받고 일하는데 그럴 바에는 한번 상근직을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OCN 그 서티를 따려고 시험도 지금 지원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OCN 공부도 하고 온라인 BSN도 해야 하니까 그 일을 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온콜로지에 다시 도전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 앰뷸러터리 케어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연초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가를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아마 1월 초에 인터뷰 날짜가 잡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때 면접을 오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통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블로그나 인스타 통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고요. 제가 인스타로는 정말 질문을 받고 싶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도 해외 간호사 관련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그쪽으로 주세요. 근데 또 질문들이 너무 다 간절하고 막 구구절절해 사연이.
근데 그걸 읽고 일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성격에. 물론 전체 공개이긴 하지만 뭔가 낯가리는 관종이라고 하죠. 전체 공개이지만 프레이빗 하고 싶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제발 질문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Please. 에이전시 관련된 질문을 종종 주시는데요.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최선도 없고 최악도 없습니다. 차선과 차악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주의 경우는 전혀 몰라요. 뉴욕 경우에서만 봤을 때는 제가 직접 와보니 연초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준비할 때는 이제 뉴욕에 오기 전에 준비할 때는 에이전시과 컨택하고 할 때는 물론 계약서에 있긴 있죠. 뭐 원치 않은 곳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명시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에이전시 계약서 조항에. 하지만 이제 에이전시 직원들과 컨택을 할 때 저희가 대부분 병원 취업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오실 테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막상 와보니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요.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병원에서 에이전시 널스들을 안 받는다거나 한국 간호사는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너희 에이전시와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거나. 왜냐면 에이전시마다 컨택하는 병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전시 선택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는 거고, 뭐 어떤 에이전시는 진짜 좋은 병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일부러 그 병원을 가고 싶어서 컨택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오면 막상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솔직히 다 변수를 모든 걸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도 없고 최악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자로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저도 좀 조심을 하고 싶어서 1번, 2번, 3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번 에이전시는 지금 한 병원이랑 컨택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이 시티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 뉴욕에 있는 지하철 노선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서울로 치자면 KTX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 곳의 거리에 있는 병원인 거죠. 사실 뉴욕시티를 선택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저처럼 대중교통 이용을 하려고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에게는 이 상황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아예 병원 취업을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고 스쿨널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에이전시는 올해 초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지금 병원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루다 지금 널싱홈에 취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도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병원 취업을 해준다고도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이 에이전시가 좀 좋은 시티 병원과 커넥션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걸 원해서 왔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상황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에이전시는 계약서에 계약 기관과 시간 두 가지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널싱홈을 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많이 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오버타임을 많이 하면 내가 빨리 이 계약 시간을 채워서 릴리징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 계약에서. 근데 기간을 못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채웠는데 기간이 남은 거지. 그러니까 기간이 2년 반인데 내가 시간으로 2년이나 1년 반 안에 채웠어. 그럼 릴리징 할 수 있나? 아니, 기간까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잘 생각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에이전시는 여러 병원이랑 원래 컨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한 시립병원만 주구장창 보내고 있고요. 최근에 한 대학병원과 매칭이 되었는데 실제로 몇 명의 선생님들을 보냈고요. 근데 이 병원이 아직 에이전시 널스들 매니지를 잘 못하고 있어서 스케줄이 엉망이고 데일리로 스케줄을 확인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직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사실 특수부서 선생님들은 본인의 부서 경력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저처럼 병동 경력인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도 보내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는 선생님들이랑 항상 얘기하는 건 에이전시 계약은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수록 좋다. 그리고
아무리 한국에서 이 고민을 해봤자 여기 오면 너무나 많은 변수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와서 계약을 시작해서 계약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결정을 지금 하셨다면 너무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내 선택을 끝까지 끌고 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여러 말에 휩쓸리다 보면은 상처만 입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셨다면 내 선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질. 제가 사실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정말 조심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무서운 게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서 에이전시에 대한 나의 생각하고 영상을 올렸던 게 있는데 좋은 의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객관적인 의견들도 많이 주셔서 위로도 됐고 또 한번 깨우치게 되는 그런 좋은 부분들도 정말 많았는데 예기치 않게 공격들을 좀 받아서 상처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한국 간호사들끼리 너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왜 우리도 네이버나 다음 같은 한국 포털 사이트도 많은데 왜 이런 미국 간호사에 대한 정보를 구글링을 해서 찾아야 하냐라는 말을 한 거를 보시고 뉴욕에 와보고 얘기해라. 네가 일을 해보고 얘기나 해라.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정말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 몇 분 계셨어요.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좀 상처가 될 말들을 많이 하시고 좀 입에 담기 그런 말들을 하시고 나서 제가 제 댓글에 거의 다 좋아요 하트를 다 누르거든요. 제가 하트를 누르거나 답글을 단 걸 보시고 슬가님 읽었으면 지울게요 하고 지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댓글은 정말 지극히 나 상처받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충격이 왔었어요. 멘붕이 왔었고 근데 뭐 뉴욕 상황이 좋지 않고 본인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아무래도 뉴욕에 와서 간호사로 일한다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게 생각하고 멋있게 생각하고 돈도 많이 벌 거고 좋은 병원에서 일할 거고 완전 간지나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무튼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네. 왜냐면 뭐 다 잘 되려고 온 건데 잘 돼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들 왜 정보 공유 안 하세요? 이런 말은 진짜 안 할 거고 전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는 받기 때문에 한국 선생님들 그 특유의 성향으로 댓글로 절 태우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제가 인터뷰 보고 병원 취업하고 병원 근무가 어떤지 계속해서 팔로 드릴 거고요. 제가 뭐 항암병동으로 가지 못하게 될 것 같지만 1년 동안 OCN도 하고 또 그 소아 쪽 항암 그 서치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해서 1년 안에 준비를 정말 잘 해내서 그 이후에 에이전시 계약이 끝난 후에 제가 또 어떻게 병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잘 성장해 나가는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도 많은 용기가 되었으면 많은 용기를 드리는 좀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막 간호한 영상을 올리지 않고 브이로그를 막 올린다. 그건 특별히 결정된 게 없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일 거라고 지레짐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올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